많은 국민들께서 지금의 상황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과연 지금 이 나라의 국가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나서서 한남동 관저 주변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지난 4년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단 한 번도 집행해 본 적이 없는 공수처가 공수처입니다. 기관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기소한 손준성 검사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최상병 사건은 1년 반이 지나도록 수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수처가 유법적인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이 가당치나 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는 계류 중에 총 10건의 탄핵 소추안 중에 오로지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야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정 안정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탄핵 소추 심의에서 탄핵 심판 심의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번에는 민노총의 불법 트랙터 서울 진입을 허용해 주더니 아예 대통령을 직접 체포하겠다며 한남대로 전체를 불법 점거와 민노총의 불법 시위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을 폭행한 민노총 조합원 2명은 단 하루 만에 석방해줬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지금 경찰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리어 사회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이어가려면 국가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기관들이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벌써 민주당이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공수처에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제 국민이 안심하고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각성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수사를 압박하면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법 앞에 평등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존재 자체가 형사소송법 교과서 수준의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하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항소심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사불명과 폐문부재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사법부와 숨바꼭질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아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 선임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자기 재판에서 정관 출신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던 사람이 재판 지연을 위해 이처럼 비루한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판 지연 전술은 야당의 DNA이기도 합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에서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1년 6개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국 전 의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었기에 윤미향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웠고 조국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 비리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딸 문다혜씨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 관련 인사들은 삶 자체가 법 앞에 예외였고 지연된 정의로 인해 특권을 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시계바늘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사법부에게 촉구합니다. 사법부 역시 국정 혼란을 바로잡을 책무가 있습니다. 그 길은 사법부답게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음모론을 살포했습니다.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리면 실탄을 발포하라는 명령을 경호처에 하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영장 집행 현장은 생중계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떻게 경호처가 실탄을 발포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실탄 발포 주장은 그야말로 망상에 사로잡힌 저질 음모론일 뿐입니다. 박종진 경호청장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 간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과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현장 역시 이러한 조치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폭력 사태는 민노총의 경찰 간 폭행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망상과 달리 폭력의 가해자는 경호처가 아니라 민노총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63년 창설 이래 여러 대통령을 경호하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정파와 상관없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자기 직무에 충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탄핵 국면에서 경찰은 대테러 지원 등 업무를 위해 경호처로 파견 나온 경찰 인력을 원대 복귀시켰습니다. 또한 국수본은 경호처장, 차장, 본부장을 차례로 입건하면서 기능 마비는 물론 사실상 해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정치권 때문에 대통령 안전과 직결된 정부 조직이 와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추미애 의원의 음모론은 지난 수년간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이뤄온 경호처의 명예를 짓밟는 망언입니다.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추미애 의원이 정말 신뢰할 만한 곳으로부터 실탄 발포 제보를 받았다면 제보자를 공개하길 바랍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추미애 의원은 본인의 음모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제보자를 공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바랍니다.